이스라엘에서 대한민국과 똑같은 한치도 틀리지 않은 정말로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이름이 베냐민 네타냐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검찰총장이에요. 이 만델블리트 검찰총장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완전히 달라지는 기가 막힌 현상을 여러분들은 보시게 될 겁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검찰은 2017년 현직 총리입니다. 현직 대통령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현직 총리인, 말하자면 현직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인 베냐민 네타냐후 부인을 뇌물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달 전인 2019년 11월에는 불과 2달 전이죠. 이번에는 네타냐후 총리를 뇌물과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기소 이후 검찰이 정치적 업무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라고 결백을 주장하면서 수사관들이 오히려 조사받아야 한다고 검찰을 공격했습니다. 야당은 총리 사퇴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고 여당 지지자들과 정치인들은 총리를 두둔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왠지 낯설지 않은 풍경, 똑같은 풍경이 벌어지고 있죠. 대한민국에서는 거꾸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더욱 비슷한 점은 총리를 기소한 인물이 네타냐후 총리, 이 사람이 직접 내 오른팔이다 하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하고 임명한 이 만델블리트 검찰총장이라는 겁니다. 마치 문재인이 윤석열 총장을 내가 가장 믿는 사람이라고 임명한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거의 지구 반대편이나 마찬가지인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랑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만델블리트 총장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네타냐후 총리의 내각 비서를 지냈으며, 그러니까 완전히 한 집안이죠. 동진셈입니다. 2016년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충성파로 알려져 있던 인물입니다. 영어로 로얄리스트죠. 그런 충성파인 만델블리트 총장이 심지어는 만델블리트 총장을 어떤 정치적으로 분류할 때 네타냐후 사람이다 이렇게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의 가장 각별한 신임을 받아 파격적으로 기술을 완전히 다 무시하고 검찰총장이 임명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에 관련된 수사에 착수하자 초기에는 봐주기 수사 아니냐 하는 의혹을 야당에서 제기했던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아주 둘이서 한 집안이니까 봐주기 아니냐 이런 것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러나 만델블리트 총장에 대한 이런 평가는 적어도 2019년 작년 2월부터는 확실하게 바뀌어버렸습니다. 만델블리트 총장이 증거를 철저하게 검토한 결과 검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네타냐후 총리를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만델블리트 총장은 기소 전 심리 절차를 받아서 2019년 11월, 그러니까 2달 전에 네타냐후 총리를 뇌물과 사기 혐의 등으로 정식으로 기소했습니다. 지금은 네타냐후 총리가 대통령제 국가의 대통령처럼 현직 총리에게도 면직 특권을 보장해달라고 의회에 부안무치한 참 낯뜨거운 부끄러운 그런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뭔가 똑같거나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것과 비슷하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다른 점이 이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현직 총리와 그 측근들을 수사하는 검찰총장이나 수사팀 간부를 해고하거나 인사조치하는 일은 이스라엘에서는 적어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수사하는 수사팀을 지금 교체하겠다고 난리가 나 있습니다. 특히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추미애가 아예 내놓고 언론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누구 인사조치한다. 이 점이 이스라엘과 한국이 완전히 다른 점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적어도 총리, 네타냐후 총리를 기소한 검찰을 또는 수사팀을 인사조치하거나 해고하는 상태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런 일은 벌어지지도 않았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통령 주변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밑에 일하는 진짜 수사팀들을 인사조치하고 해고하는 사태를 지금 내일이면 여러분이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겁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검찰개혁입니까?
대통령과 그 주변을 사차히 뒤지고 들어가면서 수사를 하는 쪽을 무력화시키고 쫓아내고 인사조치하는 것이 검찰개혁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현직 총리도 기소해버리는, 뇌물죄와 사기죄로 기소해버리는 저런 나라가 우리나라의 검찰개혁이 가야 될 목표입니까? 어떤 쪽이 검찰개혁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을 향해서 수사한다고 그 수사팀을 싹 지금 교체를 할 생각이고, 내일이면 여러분이 눈으로 보실 겁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일은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 언론에서도 네타냐후 총리가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면책특권 보장안을 추진하는 대신 법적으로 보장된 인사권을 행사해서 검찰총장을 해고할 가능성이 없는지 취재한 적이 있지만,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 자체가 없다는 것이 이스라엘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였습니다. 이스라엘 형법과 헌법의 권위자인 모데차이 크림니체 이스라엘 민주주의 연구소 부소장은 네타냐후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 진행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는 어떠한 종류의 해고나 수사방해도 사법방해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감히 총리가 그런 짓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사법방해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법방해죄를 만들어서 현직 대통령이든 누구든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진실을 밝히고자 덤벼드는 사람한테 압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사법방해죄를 오히려 만들어내는 것이 검찰개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선진국에 있는 제도를 가져왔어.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검찰개혁 아닙니까? 그 검찰의 힘을 빼고 팔다리를 자르고 전 세계 유일무이한 공수처법 같은 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과연 검찰개혁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현직 총리를 기소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검찰개혁입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좌파들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대개문들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심지어는 크림니치 부총장은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삼류국가가 되는 셈이다. 나는 네타냐후 정부조차도 이를 알고 있으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고 더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전했습니다. 여기서 크림니체 부총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삼류국가가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진짜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삼류국가 맞죠? 그럼 삼류국가에서 인류국가로 진입하려면 이스라엘과 같은 또는 미국과 같은 사법방해죄를 오히려 신설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그것이 검찰개혁이 아닙니까? 그야말로 그것이 정의를 추구하는 길 아닙니까? 하지만 이스라엘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전 현직 청와대 관계자들과 청와대가 지지하고 있는 전직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향해서 청와대야 법무부가 인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인가? 특히 검찰 간부 인사가 단행된 지 6달도 되지 않았는데, 6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이번 주 안에 어쩌면 내일 어쩌면 모레 검찰 인사가 이례적으로 단행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각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입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이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대개문들, 그리고 문골 오소리 여러분 답변 한번 해봐 주십시오. 초점은 청와대가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조국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수사 등을 지휘하고 있는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과 청와대 지방선거 불법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의 교체 여부입니다. 수사 핵심을 교체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한참 수사하고 있는데 핵심을 교체하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총리가 총리 자신과 그 측근들을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해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신호로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사법방해죄 혐의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나라 청와대와 법무부는 전 현직 청와대 관계자들과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전직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 간부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부적절하거나 불법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나라 행법에는 현재까지는 이스라엘 검찰총장 및 수사팀 인사조치 시나리오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법률가들이 언급하는 사법방해죄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법방해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청와대 관계자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간부에 대한 인사권 행사가 형사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검찰 내부 적폐청산 사례로 이미 평가됐고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직권남용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이스라엘의 검찰총장처럼 총리, 즉 대통령 주변을, 대통령 자신을 기소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 관전 포인트는 앞으로 며칠 안에, 내일 아니면 모레 발표될 법무부 인사발령안이 공개되면 곧바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같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곧바로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과 의혹이 제기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려면 시간이 흘러서 뒷날 국회의 조사나 검찰 또는 공수처의 수사 등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조차도 덮어질 겁니다. 특히 검사장급 교체 인사 대상에 현재 청와대 관련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간부들이 포함된다면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지목한 청와대 관계자들이 인사 과정에 관여했는지도 이것도 중요한 범법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사권 행사와 관련한 실질적인 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검찰이 도로 그 사람들을 체포해서 확인해야 될 대목입니다.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렇습니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라고 법률에 규정된 것처럼 검찰청법 제34조 1항 그런 것처럼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직무상 권한입니다. 그러나 의견을 들어서 검사를 보직한다. 의견을 들어서 이때 그냥 네 노래 불러라 들을게, 이게 의견 듣는 겁니까? 의견을 들어서 한다는 것은 그 의견을 고려하여 해야 되는 겁니다. 과연 이번에 검찰 인사를 둘러싼 여러 소문과 관측이, 그리고 제가 새벽에 울면서 방송했던 그때처럼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 그것이 현실이 될지 아닐지, 앞으로 발표될 검찰 인사가 시간이 지난 후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그리고 검찰 수사와 인사를 논란한 논란 때문에, 수사와 인사 논란 때문에 우리 사회가 또다시 양쪽으로 갈라져서 상대를 괴멸시켜야 되겠다는 듯이 격돌하는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지켜보는 일을, 감시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왜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죄 지은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들이 검찰 인사를 저거 마음대로 쭈부르고 있고, 그것이 마치 검찰 개혁인 양 그렇게 큰소리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느 쪽이 검찰 개혁입니까? 어떤 법적 제재 조치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현직 총리를 수사하고 기소하고 할 수 있는 것이 검찰 개혁입니까? 아니면 권력을 향해서 달려들었다고 인사조치를 해가 싸그리 날려버리는 것이 검찰 개혁입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검찰의 힘을 쫙 뽑아버리는 것이 검찰 개혁입니까? 과연 그래서 공수처법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진정으로 검찰 개혁입니까? 참으로 슬프디 슬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